한 주간의 프로야구 핫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트레이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8월 15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이제 트레이드가 마감됐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냥 그랬다는 평가도 있고요. 좀 쇼킹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이글스 정우람 선수하고의 뭐 NC를 네. 가느냐, NC하고의 협상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더 관심이 좀 촉발된 부분이 있죠. 부분이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마땅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네. 예, 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막판에 트레이드가 성사가 돼서 발표가 네. 됐습니다. 예. 네, 사실 마감에 가장 임박해서 이제 두 건의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는데요. 네. NC가 이제 기아와 장현식, 김태진 네. 그리고 이제 문경찬, 박정수 선수를 이제 주고받는 2대2 트레이드가 단행됐고, 그다음에 KT와 SK는 이용구 선수와 오태곤 선수를 주고받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결국 이제 트레이드의 핵심에 있었던 게 말씀해주신 대로 NC였던 것 같은데, NC가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던 팀이 아닌 기아 쪽으로 눈을 좀 돌렸던 것 같아요. 뭐 사실 NC가 가장 원했던 선수는 뭐 정우람 선수가 맞죠. 근데 네. 원한다 해서 다 데려올 수 없지요. 뭐 그게 맞는 카드를 내놔야 되고 본인들이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하지만 하나가 원하는 카드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네. NC가 불펜을 보강한다 이 부분은 이제 가을 야구 더 넘어서 뭐 창단 첫 우승도 네. 염두에 두기 때문에 새로운 불펜 요원을 데려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강팀에도 강하고 특히 키움 두산 자 그리고 좌우 다 강한 그런 선수는 딱 해보니까 정우람 선수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안 됐습니다. 네. 기아로 이제 급하게 눈을 돌려서 문경찬, 박정수 선수를 영입을 하고 장현식, 김태진 선수를 이제 넘겨줬는데 이날 이제 8월 13일 날 우리 저녁 기억이 나죠. 네네. 자, 그날 이제 9시 한 50분쯤에 보도자료가 나올 것이다. 네. 예. 자, 이제 구단에서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9시 한 27분 정도에 9시 50분쯤에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네, 이야기를 예고했죠. 했죠. 예고를 했죠. 현장에 있는 예, 기자들에게. 현장에 예고를 했습니다. 기아는 자, 우리 오늘 트레이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어디냐 일단 트레이드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하면서 한 5분 있다가 그 상대 팀이 NC다. 네. NC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제 NC 기아의 트레이드 이야기하니까 그 전에 뭐 이제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네. 그냥 이건 그런 소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뭐 박성민 선수 또 문경찬 선수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박성민 선수도 올해 FA 계약 첫 해잖아요. 2+1년의 계약 첫 해기도 하고 아니 뭐 무게가 맞냐? 설마 이렇게 뭐 완전 베테랑하고 지금 그래도 작년까지는 마무리를 했던 선수가 지금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근데 조금 놀랬죠. 예. 문경찬, 박정수, 그 다음에 장현식, 김태진이니까 이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기자들도 아니 NC는 일단 뭐 확실하게 뭐 셋업 정도 되는 네. 선수를 데려왔으니까 이해가 된다. 근데 기아는 이상하다. 왜냐? 왜 내줬을까? 하는, 그렇죠. 네. 왜 내주고 그리고 데려온 선수가 장현식, 김태진 선수 뭐 약간 좀 뭐 김태진 선수 지금 조금 부상도 네. 있습니다만 장현식 선수도 최근 좀 조정 과정을 거치고 지금 대체 선발로 네. 좀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뭔가 좀 수년간 보여준 것이 조금 미미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문경찬 선수가 올해 한두 달 못했지만 그 정도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먼저 이제 트레이드가 있을 듯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올려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보통 그래서 구단에서도 화제이 도대체 누구지? 선수 관련인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야? 코칭 스텝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경기 중이기 때문에. 이거 뭐 기자인가? 기자일 수도 있겠구나. 또는 몇몇 구단에서는 KBO 직원들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KBO에 저게 글을 자꾸 올린다. 이렇게. 운영팀에 왜냐하면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양도양수 계약서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KBO에 이야기를 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 판정이 돼야지만 별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보도자료를 낸단 말입니다. 네. 미리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KBO에 전화해봤어요. 운영팀의 KBO 운영팀장이 제일 적합한 그런 상황에 맞는 사람이 전데 저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럴 리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뭐 이 코치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리시는 네. 분들 실제 이제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코치님은 뭐
제가 이제 뭐 다르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타 구단의 어떤 단장님이 네. 직접 그 코치님한테 이거 뭐 본인입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랬는데 물론 이제 네. 뭐 많은 팬들께서 설마 뭐 그 코치님 본인이겠어요. 근데 진짜 예전에 이제 코치 하셨고 지금 이제 해설위원 하신 그분처럼 야구인처럼 이렇게 실제 그 보통 이제 보도자료 나오기 한 2, 3분 전, 10분 전, 5분 전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야 이거 기자인가? 뭐 내부인인가? 아니면 뭐 지인인가? 참 미스터리하다. 네. 우리끼리도 그런 이야기 좀 했죠. 네. 근데 참 그런 가끔 인터넷에 그런 올라오는 트레이드 뭐 썰 푼다 이런 김택진 나오는 구단주, 그런- 택진이 형. 예. 그런 글들 보면 근데 사실 대부분 한 10개 중에 8, 9개는 좀 말도 안 되는 게 많고 근데 네. 한 개는 정말 좀 뜨끔한 것들도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있죠. 또 돌아보고 나면 예, 뭐 저희도 항상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진짜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제가 한 며칠 있다 다시 또 뭐 하나 또 방송을 또 아마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예고하시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도 몰랐던 부분들을 또 그 보면서 또 아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트레이드가 마감됐는데 이게 정작 트레이드를 하지 않은 한화의 행보에 굉장히 좀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하위인 한화가 지금 트레이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남은 시즌을 보내겠다는 거냐? 그럼 도대체 구단의 이제 방향성이 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사실 이제 지금 100패 위기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리그의 밸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타구단도 하나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손쉽게 조금 더 나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단편적인 거. 그 이면에 리그의 어떤 건강한 어떤 리그의 성장을 고민을 하는 분들은 하나를 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가 내부 경론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팀 체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정우람 선수 트레이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우람 선수 트레이드 이름이 계속 오가니까 좀 마음은 심란하겠죠. 그렇죠. 이미 받을 네. 돈은 더 확보가 돼 있고 노 옵션에 4년 39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은 다 받습니다. 근데 선수가 그건 또 전부가 아닐 거고 그렇죠. 물론 지금 생활의 터전이 다 대전에 마련돼 있고 집은 인천입니다만은 그래서 뭐 불편함이 없고 또 옮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프로잖아요. 다 선수들 프로잖아요. 뭐 양의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민하면서도 NC로 갔었고 또 막상 선수들 가면 최선을 다합니다. 예. 그리고 뭐 NC 관계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멀죠. 창원이 먼데 정말 우리 열심히 해서 우승하면 우승 보너스도 나가지 않느냐 하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원하는 카드를 얻지 못하면 굳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우람 선수의 존재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나유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가 가진 문제가 지금 하나일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답변인데 항상 그래도 팀이 좀 서져 있을 때를 보면 복합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뭐 투수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투수가 왜 이렇게 약한가 하면 보면 이제 그 주위에 내야 수비, 외야 수비에 또 네. 공백, 구멍들이 또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안정감 있게 투수를 스포트해 줄 수 있는 포수가 조금 부족해 측면도 있고요. 있죠. 네. 자, 이제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스카우트 능력의 아쉬움 늘 우리가 지적을 해왔죠. 육성 시스템으로 좀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하나도 알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간이 쌓여오다 보니까 중심 선수들이 어느덧 하나, 둘 나이를 먹어갑니다. 30대 네. 중반 넘어서 30대 후반을 넘어갑니다. 또 내년이 되면 또 김태균 선수 이제 한국 나이로 자 40이 또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 전략인데 물론 외국인 선수 3명만 똘똘하게 뽑아 놓으면 어느 정도 성적을 그쵸? 낸다 그러는데 네. 그게 재작년이었죠. 그렇죠. 네. 예. 그게 근데 재작년이었죠. 사실은 이제 글쎄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이 그런데 물론 이제 호잉 선수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못했지만 작년에 뭐 스폴드나 체드벨 선수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9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내년 이후에는 외국인 스카우트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투수를 데려오는 부분은 다들 어려움이 있을 거란 이야기 합니다. 메이저리그의 투수난도 있을 거고 네. 경기를 치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도 체크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가서 보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하나가 타 팀에 비해서 지금까지 외국인 스카우트를 그렇게 잘해온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서도 열쇠가 있다. 뭐 어쨌든 한화가 이제 계속 그 트레이드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팀이었는데 네. 뭐
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쪽, 그러니까 육성과 그렇죠. 뭐 현재 있는 선수들을 좀 잘 끌어가는 쪽을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는데요. 네. 사실 약 한 12, 13년 전에도 한화의 별명이 노인정 이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비하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그만큼 이제 최고령 선수들이 가장 많은 팀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한화는 가장 좀 평균 연령이 높은 팀에 속하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크게 장기적인 성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는 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좀 네. 이게 저는 뭐 야구 팬으로서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6월에 18연패를 끊고 난 다음에 사과문을 구단 네. 임직원 일동해서 올렸죠. 자, 쇄신 방안을 일단 마련을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큰 골격을 흔들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NC가 제시했던 카드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고 그게 뭐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어떻게 뭐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하나가 이제 한 2년 전에 또 한윤득 감독 계실 때도 우승권에 뭔가 좀 우리가 좀 더 큰 걸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외부 FA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 번의 그런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승권 도전이 지금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그룹이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야구단 수입이 지금 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출은 뭐 크게 줄지 않으니까 재정이 다 힘듭니다. 이미 모기업 지원을 받았죠. 또 FA 시장의 모기업 지원을 또 받아낼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고 하나 내부 이제 관계자 이야기도 시즌 막판이 이제 돼봐야겠지만은 우리 구단뿐만 아니라 타 구단도 자금 사정이 진짜 매우 어렵다. 자, 외부 FA 영입은 큰 투자가 필요한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시점에서는 주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다들. 자, 돈을 쓴다 그러면 뭐 왜냐하면 모기업의 다른 자회사들의 성과급이 많이 다운될 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노조 쪽에서도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볼 거고 만약에 이제 큰맘 먹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FA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돈, 물론 이것도 매우 큰 돈이지만 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전력 보강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이게 더 애매한 게 네. 한화가 지금 감독 대행 체제가 꽤 오래됐고 시간이 이제 흘렀고 남은 시기도 큰 변화 없이 지금 이대로 이어간다면 이게 뭐 좀 뭐 정확히 뭐 지금 새 감독 체제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시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 아닌가 싶어요. 이건 네. 뭐 저도 그렇게 봤지만은 복수의 감독님들 또 단장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좀 하셨어요.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지금 새로 이제 시즌 중이기 때문에 뭐 또 모셔오기가 쉽지가 않을 네. 거고 그렇다면 이제 감독 대행 체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 뭐 지어 짜낼 여력도 뭐 지금 없겠지만은 선수들이 이제 이분을 바라보는 것하고 정식 감독을 바라보는 것은 시선에 큰 차이가 있고 자 말빨이 선다 안 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네. 아니면 차라리 감독 대행으로 우리는 이번 시즌은 끝까지 간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오히려 조금 더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새롭게 이제 어떤 분을 선임을 해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면요. 근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상황만 이어지니까 정말 지금 남은 경기에서요. 21승 한 40회 정도 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또 100패입니다. 네. 예, 쉽지. 그러니까 100패가 지금대로 하면 100패가 훨씬 넘어가는 거고 더 잘해야 되거든요. 네. 쉽지가 않다. 네. 제가 잠깐 다시 트레이드 네. 얘기로 돌아가서 네. 지금 뭐 한 경기 난립니다. 지금 네. 누가 승자네 패자네 이러는데 트레이드 결과 특히 그 핵심이 된 문경찬 선수, 장현식 선수 이 두 선수의 결과를 지금 벌써 성패를 좀 가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네. 네, 절대 없습니다. 자, 일주일 단위로 바뀔 네.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 발표 후에 바로 이제 기아 팬들 우리 채널에 몰려오셔서 조계현 단장 물러나라. 네. 조계현 당장 물러. 이거 지금 이 아저씨는 정말 문제 많다. 아니 이분 뭐 하는 분이냐? 누구 도와주는 거야 도대체? 아니 본인 이야기 아니시죠? 의견 네, 아니시죠? 네. 댓글에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압니다. 네. 그만 퍼줘라. 네, 네. 또 난리 나죠. 근데 장인실 선수가 이제 13일 날 LG전에서 타이거즈 유니폼 입고 던지자마자 LG 이영종 선수한테 홈런 맞았어요. 네. 실시간으로 바로 우리 채널에도 댓글 지금 장현식 홈런 맞았어요. 후후후 이렇게
자, 하지만 이제 15일 날 SK전에서 2이닝 무실점 9원승. 오잉? 자, 14, 바로 바뀌죠. 네. 오잉? 14일 날 문길찬 선수가요. 3분의 1이닝 또 홈런 2방 맞고 네. 4실점. 와, 난리 났어요. 근데 그다음 먼저 16일 날 LG전에서 3분의 2이닝 무실점 이렇게 좀 했는데 팬들의 이제 마음은 계속 매 네. 경기마다 이렇게 받으러탔는데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분들께서 좀 차분해지셨어요. 좀 더 우리도 한번 좀 길게 보자. 네. 저도 마찬가지고. 다음 이슈입니다. 야구장에 잠시 활기가 좀 찼는데 싶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좀 다시 무관중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 구장을 이제 중심으로 16일부터 무관중이 다시 실시가 됐는데 저조차도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팬들이 오시니까 좀 상점들도 다시 열고 네. 뭐 이렇게 아무래도 좀 야구장이 북적북적해서 좀 경기하는 맛이 났었는데 좀 다시 좀 상황이 좋지 않아졌어요. 자, 네.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네. 잠실구장 고척 스카이돔 수원 야구장 16일부터 이제 무관중 전환됐죠. 네. 인천도 이제 뭐 18일에서 23일 무관중 하겠다 이야기 나왔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고 갑자기 이렇게 수도권에서 지금 확진자가 막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두렵고 무섭고 네. 걱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서 뭐 우리 야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실 우리가 이제 늦게 무관중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한 2달 가까이 하다가 10%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11일부터 30%안 되더라고요. 방역 수치 지키니까 25% 나온다. 네. 구장마다 23% 나온다. 근데 왜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네. 게 맞고 우리 음, 모두 조심해야 되는 때인데 네. 이게 시즌은 계속 약간 경기는 계속 되고 사실 저는 그냥 집에서 TV 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프로야구에 생계가 달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구단들도 좀 진심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면 리그 중단 중단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는데 자, 온 국민적인 노력 속에도 이제 야구도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많은 분들 고생해 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우리 팬들께서도 자, 한번 또 다시 한번 힘써 주시죠. 예, 네.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18일부터 이제 2연전 체제가 시작됩니다. 뭐 항상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좀 1년중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그 이유가 3연전일 때는 이제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짐 싸는데 네. 이거 3번씩 짐을 싸게 되니까 좀 체력적으로 가장 좀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아, 우리 감독님, 유준일 감독께서 그러시더라고요. 2연전 때는 그냥 짐을 숙소에 넣고 안 푼대요. 아, 필요한 것만 꺼낸데 이렇게 보통 이제 짐가방을 풀어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하고 이랬는데 아니 싸면 뭐해? 풀면 금방 또 쌀 건데 그냥 놔두고 필요한 양말만 꺼내고 띠만 꺼내고 뭐 그러고 마는 거예요. 네. 하루 차인데도 2일이랑 3일이 진짜 차이가 크더라고요. 엄청나죠. 네. 딱 자고 다음날 바로 챙겨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뭐 당일치기 그런 느낌까지 있다 네. 그럽니다. 근데 팀간 16차전이잖아요. 3연전 하면 이제 5번 하면 한 경기가 남습니다. 3연전 4번, 나머지 이제 2경기는 2연전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저 올해는 이제 힘들죠, 그죠? 막 네. 계속 이어졌죠. 경기 취소되고 더블헤더 있을 거고 이제 밀린 경기들, 밀린 숙제를 마구마구 해야 됩니다. 네. 체력적으로 힘든데 이동합니다. 맨날 그냥 진짜 길에서 그냥 길에서 다 보냅니다 시간들을. 그런데 많이 피곤하죠. 딱 피곤하고 네. 버스 타고 다니는데 쉽지가 않죠. 다들 힘든데 지방보단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 이동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장마 끝나니까 너무 더워요. 근데 덥죠. 특히 굉장히 그 덥죠. 잔디밭이 정말 덥거든요. 무더위. 네, 이미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선수단 보면은 다 정말 지친 상태로 이렇게 짐을 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더욱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늘 이 2연전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구단들이 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죽겠다 그랬는데 네. 구단들은 그렇게 하자는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네. 기자들한테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단장들한테 말씀하세요. 단장. 아니 올해 이렇게 4연전 먼저 하면 다 내년에 이렇게 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거 안 한대요. 여러 가지 또 협의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 반대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반 정도만 되더라도 한 해는 또 3연전하고 또 다른 때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2연전 2번 하고 또 4연전 나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대로 계속 하자는 거잖아요. 현행이 제일 낫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죽겠다 소리 하지만 구단들 사이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마케팅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2연전 하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같은 조건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2연전 시작과 함께 너무 힘드니까 좀 선수 더 써 이러면서 확장 엔트리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 기존 28명에서 네. 1군 엔트리가 5명 늘어난 33명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경기에 출전 가능한 선수가 이제 26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납니다. 시즌 막판 자 우리가 체력 부담 줄이고 그죠? 경기력 조금 끌어올리려고 9월에 보통 했는데 이번엔 시즌 늦게 시작하고 여러 네. 가지 있고 더블헤드 있고 막 착 하니까 좀 빨리 하게 됐고 네. 그런 근데 예. 어떤 냉정한 그 현장 관계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28번째 선수부터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이게 큰 정말 도움이 될 거. 어차피 나가는 선수들만 쓰게 되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순위 싸움이 팽팽한 시점에. 맞는 말이죠. 이제 네. 더블헤드를 하게 되면 조금 좀 상황은 좀 바뀌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군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의 경기력도 지금 사실 좀 들쭉날쭉하는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피스스리그 경기도 좀 많이 못 하고 있고요. 경기도 네. 많이 못하고 그 비 때문에 취소도 되고 이 선수들도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자 우리 돈 줄여라 해가지고 교류전 같은 것들 그죠? 네. 자 서로 이제 가서 원정 경기도 다 없애버렸어요. 2군 경기.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경기 수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2군에서 올라오는 선수를 쓸만한 팀이 있고 네. 2군에서 올라오는 선수를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뎁스가 좀 있는 팀하고 없는 팀하고 또 차이가 나고 여기서도 또 빈익빈 부익부가 또 발생할 거고. 네, 근데 또 군 제대 선수들이 또 몇몇 팀들은 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강한울 선수랑 심창민 선수가 오는데, 뭐 네. 팬들께서도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네, LG 또 양석환 선수, 네. 또 두산의 조수행 선수 이런 이제 군 제대 선수들 또 이달 말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비로 취소된 경기가 많으니까요. 이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경기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맞아요. 뭐 오히려 좀 기다리는 선수가 있는 팀에게는 조금 좋은 점이 아닐까. 드디어 이제 8월도 중반을 넘어가고 이제 자 시즌도 막바지를 향해서 이제 지금 한 3분의 2 가까이 이제 치러 갑니다. 네. 자, 많이 남지 않았고 순위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좀 재미있는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